자, 13번 우리 이어서 봅시다. 표는 1, 2주기 임의의 원소 A, B, C, D로 이루어진 몇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 보시면 BA2, 그리고 CB2, 그리고 D2B가 나와 있는데, 이때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보면 어때요? A, B, C, D 순으로 점점 전기음성도가 작아지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B의 산화수 절대값을 보면은 모두 다 2로 나와 있죠. 그때 BA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A가 B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B의 산화수는 절대값이 2일 때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되겠다, 산화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CB2에서는 어떻게 돼? C가 B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B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D2B에서도 B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우리 B의 산화수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1, 2주기 임의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B는 뭐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B는 산소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B가 산소가 되면 자연적으로 B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는 A는 뭐가 되겠고, 산소보다 더 큰 전기음성도 플로린이 되겠죠. 그래서 A는 플로린이 되겠고, 분자 BA2가 뭐가 되겠다? 자동적으로 OF2가 되겠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다음에 우리 D2B를 보면 어때요? D2B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 D2가 달라붙어서 중성을 띠게 된다는 건 D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어야겠죠. 산화수 플러스 1의 전기음성도가 A, B, C, D 중에서 제일 작으니까 뭐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D는 수소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D2B는 H2O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CB2는 뭐가 되겠어요? C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산소겠구나. 왜? 산소 두 개랑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CO2. 그래서 각각의 분자들을 우리가 추측해 줄 수가 있겠네요. C는 C네, 그냥.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BA2의 구조는 직선형이다. BA2면 OF2죠. OF2의 구조니까 산소 중심으로 FF 있는데 산소에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직선형보단 구분형이 되겠네요.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CB2, CO2죠. CO2에서 C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겠다. 얘기했죠. 왜? B는 C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2를 띠겠고, 산화수는. 따라서 산화수의 이제 균형 다 더해서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선 C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돼야겠다.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두 개의 D2 플러스 B2가 D2B가 되는 과정에서 B는 환원제이다 했어요. 이걸 좀 고쳐주면 H2 플러스 O2가 두 개의 H2O가 되는 반응이죠. 자, 그럼 B2가 환원제가 된다는 건 다른 H2를 환원시키는 녀석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 산화수 계산하면 되겠죠. H2는 산화수가 0이었는데 H2O가 되면서 H가 뭐가 돼?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네. 산화수가 증가하면 환원되는 게 아니라 산화되는 거죠. 즉 B2, O2 같은 경우는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 니은밖에 없죠. 13번의 정답 당연히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와서 14번 볼게요. 다음은 세 가지 산염기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했어요. 첫 번째 반응식 보면 NH3하고 가가 만나서 NH3BF3가 됐으니까 가에 뭐가 들어가야겠다. 당연히 BF3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NH3하고 BF3 만나는 반응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N에 HHH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을 텐데 얘랑 BF3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그쵸? 중심 원자, 중소의 원자까지 최각 전자가 6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비공유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지금 NH3BF3가 되는 거죠. 즉 NH3는 전자쌍 주계로서의 역할, BF3는 전자쌍 받계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얘는 무슨 산염기겠다? 루이스 산염기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HBr하고 만나서 CH3OH2 플러스가 됐고 여기에 Br 마이너스가 됐네. 즉 HBr로부터 양성자를 받은 거네. 양성자 받계 역할을 한 거죠. 양성자 주계 받계 역할을 하면 뭐야?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여기다 브랜 쓸게요.
브랜이 맞죠? 브랜스테드 롤이 상기. 나는 CH3OH가 되겠죠? 왜? H 하나 떼내면 CH3OH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 보면은 CH3-2NH가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다로부터 H를 하나 더 받아서 여기 H2가 되고 플러스 이온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다는 뭐겠다? H2O에서 지금 양성자를 하나 떼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는 양성자를 준 거니까 얘도 브랜스테드 롤이 사용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문제가 뭐냐면 가나 다 중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에 해당하는 물질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이었어요. 산에 해당해야 되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면 뭐예요? 양성자 주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가는 기본적으로 루이스 사용계니까 버려버리고 나머지 나 다에서 양성자를 주는 녀석을 찾으면 되겠네. 먼저 나는 보시면은 양성자를 받아서 CH3OH2 플러스가 됐죠. 그럼 얘는 양성자 받게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다가 어떻게 돼? H2O에서 양성자를 하나 주고 OH 마이너스가 됐죠. 따라서 다가 양성자래다. 양성자 주계로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맞으니까 14번의 정답 3번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이런 그래프만 나와도 여러분들 겁먹으신 분들 많은데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막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얘네들도 결국은 우리 화학 1 안에 있는 내용으로 다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계산이 살짝 들어갈 뿐 너무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은 A이온과 B이온이 각각 2몰씩 혼합된 용액에 금속 C를 넣었을 때 전체 양이온의 수를 넣어준 C의 몰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B이온수 분의 C이온수는 0.5이고 A, B, C 이온의 전하량은 서로 다르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은 어때요? 지금 C의 몰수에 따른 전체 양이온수의 변화가 쭉 꾸준히 감소하거나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이 아니라 점점 감소하다가 기억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전체 양이온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 말은 뭐야? 일단 C이온을 넣어줌으로써 A이온과 B이온이 우리 C이온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건데, 그쵸? C이온이 들어가고 A이온 또는 B이온이 석출되면서 대체가 되고 있는 형태인데, 처음에는 감소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1가 이온하고 플러스 2가 이온하고의 교환이 일어나다가, 그러니까 C이온이 플러스 2가가 돼야겠죠? 그러면서 전체 양연소가 감소하다가 기억 시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가 이온이 전부 다 바닥이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3가 이온하고 C이온, 플러스 2가 이온하고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이온의 교환이 일어나면서 다시 전체 양이온수가 증가하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C의 전하량은 뭐가 된다? 플러스 2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나머지 A하고 B이온이 플러스 1가 또는 플러스 3가를 가지게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기억을 봤더니 B이온수분의 C이온수가 0.5가 된다는 건 기억, 즉 플러스 1가 이온이 바닥나는 시점에 B이온수가 아직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B이온은 플러스 1가 이온이 아닌 거고 A이온이 플러스 1가 이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B는 플러스 3가 이온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기억 니은 시점에서 전체 양이온수가 얼마나 남아있냐, 이거를 좀 표를 그려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이온수 이렇게 놓고 여기다 전체 이온수 더해줄게요. 자, 이때 처음 초기 시점 C 투입량이라고 볼게요. 그럼 C 투입량을 0만큼 하나도 안 넣어줬을 때 어떻게 돼? A는 2몰, B도 2몰 있고 C는 0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전체 이온수가 처음 4몰 있었다가 기억에서 지금 C를 얼마만큼 넣은 거야? 1몰만큼 넣어준 거죠. 1몰만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지금 A가 플러스 1가 이온인데 A하고 C가 교환이 일어나면서 A는 0몰이 되고 A 플러스 이온은 0몰이 되고 2 플러스, 여기 3 플러스 넣을게요. 여기가 3 플러스고 C가 2 플러스죠. 그럼 A가 0몰이 되면 C는 몇 몰 들어가는 거야? 1몰이 다 녹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B에는 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가 몇이 되겠다? 3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기억에서의 전체 이온 몰수가 여기가 3 써줄 수 있으니까 이제 니은에서는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니은은 어떻게 되겠어요? 니은은 C를
1.6몰만큼 넣어준 거니까 일단 A는 하나도 없는 거 그대로고 B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C를 여기서 0.6몰을 추가로 더 넣어준 거죠. 일단 C는 다 이제 A, B가 C로 대체되는 거니까 C는 다 녹아서 1.6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B는 어떻게 되겠다? C 0.6몰하고 B가 몇 몰하고 반응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B는 플러스 3가 이온이고 C는 플러스 2가니까 자 플러스 2가고 얘는 플러스 3가야. 그럼 B가 X몰만큼 석출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 플러스 2 곱하기 0.6 이퀄 플러스 3 곱하기 X가 되겠죠? 계산하면 X는 0.4가 되겠고 B가 0.4몰만큼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B가 0.4몰 감소하면 처음 2몰에서 0.3몰 감소하니까 1.6몰이 되겠고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겠다? 3.2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 보면은 기억에서의 전체 양이온수의 몰수를 P라고 했는데 P가 그럼 지금 몇이야? 기억이니까 C 1몰만큼 넣으면 되죠. 전체 양이온수 몰수 3이고요. 니은에서 B 이온수분의 C 이온수 얘를 N이라고 한다 했어요. N은 어떻게 되겠다 그럼? B 1.6분의 1.6이 되니까 N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때 P 플러스 N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3 플러스 1이 되겠고 우리 15번의 정답 몇 번 되겠다?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6번 볼게요. 다음은 2, 3주기 원소 A, B, C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 그림은 원소 A, B의 안정환 이온 A, N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의 전자배치다 해서 전자배치를 보니까 얘는 어떤 전자배치?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진다 얘기할 수 있죠. 대문자를 써야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더라. 그럼 일단 A는 3주기 금속 원소라는 건 알지만 N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A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B는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지.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진 거니까 B는 2주기 17쪽 원소. 그러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플로린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일단 B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제2 이온화 에너지다. 제2 이온화 에너지 전에 제1 이온화 에너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A가 B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A가 B보다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겠다. A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하나 떼어내니까 이미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다 떼어낸 게 되는 거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다? A는 이미 3주기에 있는 전자를 다 떼어내고 지금 2주기에 있는 안쪽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는 에너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는 3주기에 원자과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금속 원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3주기 1쪽 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뭐가 되겠다? 나트륨이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세 번째 힌트 CB2는 공유결합 화합물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했어요. CB2가 공유결합 화합물이 된다는 거는 일단 C는 비금속 원소겠거니 얘기할 수 있고 왜 B가 플로린으로 비금속이니까 비금속이 만나야 공유결합 화합물이 되잖아. 거기에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 C를 중심으로 FF 이렇게 연결할 텐데 여기에 비공유 현상이 두 쌍 있어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C는 그럼 몇 쪽? 6쪽 원소겠네. 16쪽 원소겠네. 그러면은 2, 3주기 16쪽 원소는 뭐야? 산소하고 황이 있겠죠. 그죠? 그럼 C는 산소하고 황 중에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시 두 번째 힌트로 넘어와서 제2 이온 에너지에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만약에 C가 산소가 되고 얘가 플로린이 되면 어떻게 돼? 자, 제1이 아니고 제2 이온 에너지예요. 그쵸? 제2 이온 에너지면 자, 플로린은 16쪽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전자를 하나 빼내는 거고 산소는 이미 전자를 하나 빼낸 상태니까 16쪽에서 종이 하나 작아진 15쪽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할 땐 어때? 우리가 원래 같은 주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족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두는 게 어디야? 2족하고 13족 사이 그리고 15족하고 16족으로 넘어갈 때의 전자 배치에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13족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2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고
15족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15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16족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우리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만약에 C가 산소가 되면 C가 B보다 커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B가 C보다 크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인 산소가 아니라 뭐가 되야겠다? 하나 더 큰 주기의 3주기의 원소인 황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B, C가 각각 나트륨, 그리고 플로린, 황이 된다는 거 우리 알았고, 이제 보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보기 기억. N의 값은 1이다. N은 지금 나트륨의 이제 전하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나트륨 이온화되면 Na 플러스죠? 플러스 1가 이온이 되니까 N1이 되는 거 맞네요. 다음, 니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A이다. A는 나트륨인데 나트륨보다 황이 더 원자 번호가 더 크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는 2주기, C는 황으로 3주기죠. 따라서 다른 주기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16번도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럼 16번에 맞는 거 기억밖에 없죠? 16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다음은 탄소화합물 CmHnOm의 원소 분석 실험이다. 쭉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은 원소 분석 잔치에서 A관과 B관의 질량을 미리 측정을 했고, A관, B관이 각각 뭐야? A가 CaCl2니까 물 흡수하겠고, NaOH에서 CO2 흡수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가열장치에 시료 Xg을 넣고 완전 연소시킨 후에 A관과 B관의 그 질량을 측정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나에서 측정한 A, B관의 질량에서 가에서 측정한 A, B관의 질량을 빼버리면은 흡수한 H2O, CO2의 질량을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A관과 B관에서 흡수한 물질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비는 1대 3이다 라고 했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 1대 3이 된다는 거는 조금 맞춰서 산소의 분자량을 하면 좀 너무 큰가? 분자량으로 얘기할까요? 산소의 원자량으로 얘기합시다. 원자량은 16이잖아. 그럼 1대 3이면 16대 48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A관에서 흡수한 산소의 양이 16g이면 B관에서 흡수한 산소의 질량은 지금 48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산소의 질량을 16g 했으면 H2O, 물의 질량은 얼마만큼 흡수한 거야? 그러면은 얘는 16 곱하기 산소가 16일 때 물 분자에 지금 산소 하나씩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16분의 물의 분자량 18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관에서 물을 18g 흡수했겠구나. 이걸 추측할 수 있겠네. 그리고 CO2에서 산소의 질량이 48g이면 B관에서 CO2 얼마나 흡수한 거야? 48 곱하기 뭐 하면 돼? CO2니까 CO2의 분자량 44죠. 44 나누기 뭐 하면 돼? 산소의 질량 36이네. 32죠. 36이 아니라 32분의 44 곱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은 2, 3 2랑 또 약분하면 여기 22니까 66 CO2는 66g 흡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죠? 물론 얘가 진짜 이만큼 흡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질량비에서 계산하기 편하게 산소의 원자량으로 맞춰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거지. 얘를 다시 우린 B로 고쳐줘야 돼요. 그럼 A관에서 물 18g을 흡수했다는 건 몇 몰? 1몰을 흡수했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B관에서 CO2 66g을 흡수했다는 건 44로 나누면 1.5몰을 흡수했다라는 것과 얘기가 같아지는 거니까 몰수비로 따지면 A, B관에서 흡수한 H2O와 CO2의 몰수비는 어떻게 됐다? 1대 1.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H2O 대 CO2의 몰수비니까 탄소 대 수소의 몰수비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다? 물 한 분자당 수소가 2개씩이니까 여긴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이산화탄소는 한 분자당 탄소 한 분자니까 그대로 두고, 따라서 원자수의 비는 어떻게 됐다? 1.5 대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3 대 4가 되겠고, 그죠? 탄소와 수소의 개수비가 3 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M에다가 3을 써도 되는 거고 H에다 4를 써도 되는 거죠. 즉 M 대 N 이퀄 3 대 4가 되는 거네. 그죠? 계산하면은 3N 이퀄 4M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 기억,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기억 맞았고요. 그 다음 니은 y equal 1.5x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m 대 n이 3대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탄소화합물을 실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알 수 있어. 우리 C3H4 산소의 m은 지금 탄소의 m과 같으니까 O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실험식 양은 어떻게 되겠어? 실험식 양은 36 플러스 4 플러스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다 더해준 것과 같겠다. 그러면은 88이 나오네. 얘가 실험식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열장치에 지금 얘를 xg, 시료를 xg 넣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 이 xg 중에 탄소의 질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실험식 양 88분의 몇이? C3니까 36만큼이 탄소의 질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얘가 지금 탄소 질량인 거죠. 이 탄소의 질량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CO2의 양을 측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CO2니까 16분의 44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얘가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니까 B에서 흡수한 물질의 질량 Y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다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 16이 아니라 12죠. 그죠? 12분의 44가 탄소 원자량분의 이산화탄소 분자량이니까 계산하면은 얘랑 얘랑 만나서 2 되겠고, 얘랑 얘랑 약분돼서 3 되니까 어떻게 돼? 3x equal y가 되네. 2분의 3x equal y가 되네. 따라서 y equal 뭐가 되는 거고 1.5x가 되는 거고, 니은 맞는 얘기가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반응한 O2의 몰수는 생성물질 몰수의 합의 2분의 1배이다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응식만 완성시켜주면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실험식량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지워주고. 자, 우린 실험식을 알고 있으니까 C3H4O3인데 여기에 O2를 이제 넣어서 연소를 시켰더니 CO2가 발생하고 H2O가 발생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개수 3 맞춰주면 되겠고, H4니까 여기는 2 맞춰주면 되겠다. 그럼 산소가 총 몇 개나 필요해? 산소가 3 곱하기 2니까 6개에다가 2 곱하기 1 해서 플러스 1, 8개의 산소 원자가 필요하네. 근데 여기서 O3에서 지금 3개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5개를 가져오면 되겠다. 즉 2분의 5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그럼 반응한 O2의 몰수 2분의 5죠. 2분의 5는 생성물질 몰수의 합. 그럼 3 플러스 2니까 5네. 따라서 2분의 5는 5의 2분의 1배 맞죠? 네, 디귿 맞습니다. 그럼 17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 5번 되겠네요.